한주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 관련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9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다음 주는 업로드를 안 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업로드 안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다음 주 바로 10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약 2수치의 기사를 관련된 관련된 해외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마저 9가지 얘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일단은 베트남의 자동차 제조사인 빈페스트가 올해 파리 모터쇼라고 브랜드 최초로 세단과 SUV를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모두 피닌파리나에서 디자인한 것으로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4개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약 20가지의 디자인 스케치를 제시를 했고요. 이를 이제 6만 2천 명이 넘는 베트남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승자는 이탈리아 디자인이지만, 좀 더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니파리아나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단과 SUV 모두 프리미엄 자동차를 지향을 했고요.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으며, 또 엘레강트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단 경우에는 보닛이 좀 길고요, 또 고정적인 형태의 트렁크를 갖고 있으며, 또 수평 라인을 적용해가지고 프리미엄 세단을 위한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SV는 좀 더 근육진 라인을 갖고 있는 보니까, 또 대담한 형태의 캐릭터를 라인을 갖고 있어 약간 스포티함을 좀 살리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릴 중앙에는 또 크롬으로 다듬은 V 엠블럼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페스트의 세단과 SUV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자인 담당 이사인 데이비 라인 이사가 이제 우아한 라인과 세련된 디테일로 강한 이미지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고, 또한 이제 피니파리나와 함께 신중한 각 바디 라인을 조각했으며, 또 모던하면서도 또 세계적인 또 수준의 디자인의 언어를 통해서 베트남의 자연미와 또 사람들의 따스하면서도 역동적인 특성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페스트가 예정대로 파리 모터쇼에 참가를 하면, 이제 국제적인 모터쇼에서 참가하는 베트남의 최초의 자동차 제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제언에는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신흥 국가 중에서도 한 군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겨울에 이제 가족끼리 베트남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제조사 업계들이 판매를 하고, 특히 그러나 아 판매 차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받고, 거기서 i20 차량을 탔는데요. 그 차량도 탔고, 그러나 이제 베트남, 우리나라처럼 뭐 대한민국 하면 현대잖아요. 근데 베트남에는 없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 그래서 이번에 빈페스타가 만들어가지고 세단과 SUV 모델을 만들어서 이번 파리모터쇼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자동차 회사가 되죠, 빈페스타가 베트남에서는. 자, 그러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두 모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파리모터쇼가 개막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로이스의 디자인 담당 이사였던 자일즈 테일러 이사가 중국 FA 그룹 바로 이치 자동차로 이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FA 그 이치 자동차 그룹은 이제 독일 뮌헨에 있는 이치 자동차 어벤베스트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는데 설립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테일러가 이곳에 일할 예정이라서 앞으로 디자인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맡아서 이제 이치 자동차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인 이제 홍치의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스타일 컨셉들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센터인 홍치 브랜드는 양산차와 컨셉트카를 주로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사실 자일러 테일스는 다수의 럭셔리 자동차를 디자인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자일스 테일러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2012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로이스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컨터터블, 그 다음에 신형 패턴 그런 브랜드 최초로 SUV인 컬리너를 디자인을 했다는 그 이사입니다. 또한 이제 103 EX 컨셉트를 통해 이제 로이스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로이스 이전에는 이제 제규에서 일을 했답니다. 이제 13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2005년형 XJ와 스포츠카인 XK의 디자이너를 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이제 이적하면서 밝힌 얘기로는 이제 이치 자동차 그룹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홍치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유명한 브랜드이며 다양한 문화적 역사를 갖고 있다. 또 새로운 시대를 위한 또 신선하면서도 현대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할 것에 노력을 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홍치의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또 동시에 이치 자동차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자동차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감을 받겠다고 합니다. 또 이치 자동차의 회장인 류슈핑은 이제 테일러는 이제 홍치와 중국 문화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기에 홍치가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로 걸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1월 홍치 전략 발표에서 이제 2020년대에는 10만 대, 2025년 30만 대, 2035년에 50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앞으로 이제 전동화 자동차와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예정이라 합니다. 이제 유럽은 제가 또 이게 듣기로는 유럽은 이제 3년 한 5년 간격으로 이제 회사를 옮긴다고 해요. 거의 뭐 길면 10년이고 근데 거의 소수고 그거는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 일을 하고 뭐 옮긴다고 하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그 자일러 테일스도 로이스 약 6년 동안 일하고 지금 자동차로 또 새로운 회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아무래도 럭셔리라는 회사를 이제 경험을 갖기 때문에 과연 어떤 또 이 중국의 문화와 또 그 럭셔리를 어떻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컨셉트가 나올지는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나머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차세대 GLE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큼지막한 일단 세 꼭지 벨 엠블럼 중심으로 눈매 기역자 모양의 LED를 두 줄기씩 심은 게 특징이고요. 벤츠에 의하면 차체 길이가 현행 모델보다 80mm 더 늘릴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이제 벤츠의 경쟁 상대로는 이제 바로 랜드로버의 레인지 로버를 지목하고 다양한 노면에서 주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개발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에어 서스펜션의 액티비티 보디 컨트롤 기능을 더해서 홈로에서도 차체 높이를 약
2인치 약 50mm를 더 높일 수 있으며 G클래스처럼 다양한 주행 모드를 넣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차체 앞쪽에는 카메라를 심어서 노면 상황을 스캔하고 또 이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담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넣어 또 승차감을 한층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실내 스케치 이미지가 또 공개가 되었는데요. 약간 S클래스와 E클래스처럼 이제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하나로 이은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또 대시보드에는 계단식으로 형태로 빚어냈습니다. 센터 콘솔 양옆에는 이제 포르쉐 카이엔처럼 약간 손잡이 모양의 장식을 더해서 구형과 조금 차별화를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차체 크기가 키운 만큼 이제 좌석 공간과 트렁크 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전망이고요. 이제 이 차세대 GLE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세데 벤츠의 MHA 플랫폼을 밑바탕으로 삼으면서요. 라인업은 이제 V6 3.0 가솔린 바이터보 엔진을 얻은 AMG GLE 43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이 AMG GLE 53 등이 나오며 또한 이제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한 하이드볼을 도입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이제 다음 달 10월에 파리 모터쇼에서 신형 GLC를 공개를 하며 가격과 출시 일정을 미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개를 한다고 하고 뭐 이거 어차피 다음 달 파리 모터쇼에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파리 모터쇼에서 관련 기사들이 나오면 뭐 이 이미지가 공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거는 일단 이렇다는 것만 하고 조금 자세한 거는 다음 달 파리 모터쇼가 열리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벤츠에 대해서 좀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벤츠가 며칠 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순수 전기자동차의 EQC를 출시를 했잖아요. EQC를 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품질에 조금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벤츠의 이제 생산 및 공급 관리 책임자인 마스커 셰퍼는 이제 공개 행사 자리에서 이제 유럽의 이제 오토모티브 뉴스와 이제 인터뷰를 갖고 이제 벤츠의 품질은 EQC에서도 지켜야 하며 고객에 위한 보증도 확실히 진행되어야 한다. 고객이 수리센터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바라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이제 이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아직 이제 이 배터리가 이제 자사 배터리요. 벤츠에서 만든 자사 배터리로 탑재를 했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이 되었고 특히 이제 부품이 약간 중고가에 해당되는 이제 80k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점검이 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독일에 있는 배터리 생산 공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모든 부품 업체에서 이제 심사도 좀 신중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벤츠가 일단에 없던 새로운 기술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자동차에 대량 양산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좀 품질을 좀 중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커스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배터리 생산 공장을 부품으로 공장한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2차, 3차 부품 공급 업체에서 이제 신규 업체들 중에서 신규 업체가 좀 있는 데다가 또 수많은 구성들을 또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기 자동차는 이제 배터리가 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또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을 또 물론 또 수명과 소모 비용이 있어서 또 중요하다고 또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배터리가 또 제대로 생산이 되어 차량 조립까지 옮겨진다면 이제 그 뒤로도 또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QC는 내년 초에 이제 독일 브레멘 있는 공장에서 조립될 예정이고요. 약간 GLC 모델과 혼류 생산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도 상반기에 조립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벤츠는 이전에도 스마트 포트 일렉트릭에 필요한 뭐 배터리 셀을 양산한다는 경험이 있지만 아무래도 EQC에 적용되는 배터리 셀 같은 건 좀 더 복잡하고 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양산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배터리 그 자동차 업계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이런 조짐? 징조가 보여요. 이제 지금은 이제 완성차 자동차 업계들이 이제 만약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면 이제 배터리 업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업계에서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지금은 그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셀을 따로 만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약간 조짐이 조금 있긴 하고 또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번에 순수 전기차의 EQC에 대한 차량은 자사 배터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배터리 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문제 제기가 좀 클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생산보다는 품질을 조금 중요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있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뭐 차량을 만드는데 신뢰를 만드니까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이야기인데요. 바로 BMW 최근에 조금 곤욕을 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고 있는데 또 BMW가 또 이제 좀 분위기 전환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차세대 전기자동차와 인공지능을 기반한 음성비서 기술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요. 독일 본사에 있는 순수 전기차 컨셉카인 바로 아이넥스트의 티저에 이어서 최신형 음성 기술인 바로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 구동 원리에 대해서 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MW는 아이넥스트를 5세대 배터리 기술을 탑재한 전기차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 번 충전은 약 435마일, 우리로 환산을 하면 약 70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하면서 또 레벨 3의 수준의 반자율주행을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BMW가 최근에 아이넥스트 글로벌 공개 행사를 준비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넥스트는 이제 지난 9일 이제 현재 미넨발 뉴욕행 비행기를 실린 상태이며 14일까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베이징, 프랑크푸르트, 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는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음성 기술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BMW 음성 비서의 이름을 각자 부여할 수 있으며 차량의 주요 성능을 구동시키기 위한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이제 그 기술에다 퍼스널 어시스턴트에게 나 피곤해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그다음에 색상, 차량 온도, 차량 음악 등을 운전자에게 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는 이제 11월달 출시돼 신형 3 시리즈에 우선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는 BMW X5, 그 다음에 Z4, 그 다음에 8 시리즈 등에도 이 음성 비서가 시스템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하필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제 스마트카의 핵심 요소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이제
W 외에도 지금 벤츠에서도 이제 사용자 경험을 강조한 지금 MUUX를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기아 현대기아차에도 카카오 I가 적용돼서 기술도를 또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MW 우리 국내에 있는 BMW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미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BMW는 일단 우선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일본 등의 이제 해당 시스템을 적용시키거나 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정이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리콜 지금 화재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것 때문에 미정이고 그게 좀 해결이 돼야지 아무래도 이 시스템이 이 음성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4개를 벌써 반을 했고요. 나머지 반도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포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포드가 올해 이번 달 9월에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이제 사용자 전시에서 커넥티드 기술과 그 전동화 기술이 적용된 트랜짓 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되는 모델이 2대가 있는데요. 최초로 48V 마이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2톤급 트랜짓과 플러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트랜짓 커스텀이 두 차량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두 모델은 현재 내년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이제 신형 2톤급입니다. 트랜짓은 새로운 이제 프론트 엔드 디자인과 실내 적재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실내 디자인을 갖게 되면서요. 연비와 적재량을 좀 높였습니다. 또 이제 커넥티드 기술을 좀 더 발전해가지고 운전자의 보조 기술을 또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 에코블루 디젤 엔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탑재를 하게 되고요. 수동 버전의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감속시 에너지를 또 해수에 저장을 하면서 또 엔진의 보조로 또 연료를 절약을 하는 게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그 트랜짓 커스텀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이제 최종 양산 형태로 좀 전시될 예정이고요. 1회 충전 거리는 충전으로 약 5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 에코부스터 가솔 엔진으로 이제 전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또 이를 통해서 배터리와 연료를 조합할 경우에는 약 300마일 우리 키로수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482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화물카 아래에 탑재가 되고요. 용량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또한 이제 포드에서는 또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가 개발한 커넥티드 차량 전용 솔루션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하나의 앱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텔레맥데스이며 다른 하나는 또 포드 데이터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또 차량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가능성 극대화하며 운영 비용의 최적화를 이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하노버 사용차 전시에서 제가 월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수소 전기 트럭을 하노버에서 공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공개를 한다는 점 미리 공개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짜자잔. 그러면 일곱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영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영국
스포츠 업체 에스터 마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터 마틴이 이제 사실 이제 영국이 이제 친환경 국가로 지금 선포를 하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스터 마틴이 이제 전동화 물결을 화합하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지금 예고가 됐습니다. 그 기반으로 되는 모델이 바로 당장 이제 포도 세단 모델인 라피드 모델로 이제 순수 전기차 파워포테인을 장착을 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빠른 템포로 신차 러쉬를 이어오며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데요. 이제 전동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미래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에스턴 마틴은 이제 지난해 예고한 대로 600만 원 내뿜는 고성능 전기차 라파드 2를 공개를 코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한정 약 155만 대로 한정 생산을 한다고 죄송합니다.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고 하고 라파드 2는 이제 윌리엄스 어드밴스드 엔지니어사의 협조하에 빚어진 이제 순수 전기차로 이제 5,600개의 리튬 이온 셀로 구성되어 있고요. 60kWh 배터리가 본래 엔진, 변속기, 연료 탱크 등과 같은 재래식 구성 요소에 위치한 곳에 넓게 분포되어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전기 모터를 모두 뒷바퀴에 장착을 시켜가지고요. EV 모델에서도 후륜구 등의 특유의 다이나믹한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용량 배터리에서 고출력 모터를 장착하여서 최고 출력을 600마력까지 상회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96.8에 달하는 막강 성능을 내게 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4초 이하로 하고요. 최고 시속은 무려 250km까지 꽂고도 남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제한을 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타공인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빛는 최초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긴 주행거리보다는 경제성보다는 일단 성능에 조금 초점된 게 조금 사실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실제 주행 가는 거리를 이제 제조사한테 제법 관대한 이제 LTP 방식으로 하면 약 200마일 정도 된다는데 우리나라 킬로미터로 하면 약 32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능만 끌어올린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트레인 변경 맞게 공기 역학 특성이나 휠과 제시를 다듬었다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타이어도 이제 노이즈 캔슬링 폼을 더한 약간 피제로를 장착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물론 12기통 엔진에 장착한 라피드 특유의 다이내믹 핸들링과 감각스러운 고스란히 가졌다고 한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라피드 2가 탄생이 이제 단순한 전송화 시대에 도래하며 또 등 떨려 억지로 비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라피드는 이제 스포츠 세단의 특유의 성질을 옅어지는 것을 이제 최소화하면서도 하기 위해서 이제 옅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후륜 축에 이제 두 개 파워를 모두 얹어봐서 이제 전기차도 스스면과 스포츠를 만들어 놓은 고집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전동화가 이제 많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업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전동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제 2개가 남았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이야기는요. BMW 이야기인데요. BMW X5에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버전이 더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X5 X 드라이버 45E고요. 먼저 외모부터 소개를 한다면 뭐 X5랑 어 크게 뭐 뭐 크게 차이나는 거 없어요. 제가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렇고, 이제 차체와 길이 더윌 같은 경우에는 각각 4922, 그다음에 1938, 1762mm고요. 디플러가 붙은 이드라이브 배지와 뭐 파란 브레이크 캘리퍼도 또 남다른 존재를 뽐냅니다. 뭐 실내에서도 고급스럽게 좀 치장이 되는데요. 뭐 대시보다 송풍구, 뭐 가장자리에 뭐 OCD를 보다 또 스포티한 느낌이 조금 물씬이 나고요. 흥미로운 거는 저 시트포시죠. 이전보다 조금 SV다운 성격이 조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휠베이스가 조금 늘어난 덕분에 뒷좌석 공간도 구형보다 좀 쾌적해서 기본에 이제 용량이 이제 645리터에서 최대 1860리터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다른 굉장히 많은 또 기계들이 있고, 뭐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최고 출력은 39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1.2km/m라고 합니다. 또 이전보다 X5보다 조금 86마력이었고 15.3이 좀 또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플러그 하이브리드 때문에 순수 전기 모드로 최대 8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전기 모터로만 시속 140km까지 가속을 할 수 있고요. 또 정지 상태에서 제로백이 무려 5.6초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는 지금 100km당 2.1리터가 지금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유럽 기준으로 말씀드린 리터당 47.6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 배출량이 49g, 1km당 49g이고요. 그래서 플러그 하이브리드 때 외에 이제 총 4가지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X5 X드라이브 50i에는 이제 신형 V8 엔진이 얹어가지고 뭐 462마력, 또 최대 토크는 66.3을 붙고요. 그 다음에 40i는 직렬 6기통,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은 없고요. 또 마지막 또 디젤 끝판왕이라면 M52D는 이제 4개 터보차저가 곁들여가지고 또 400 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77.5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중심에는 엑스다이버 320D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판매를 이끌 주역이죠. 그래서 이까지 직렬 6기통 3.0 엔진 없고 최대 대출력 265마력 이고요. 제드 토크가 63.2를 낸다고 합니다. 이 모든 라인이면은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린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이 X5 X드라이버 420E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판매 예정이라 하고, 가격과 자세한 일정은 아직 비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바로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유럽 기아자동차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다음 달에 열리는 파리 모터쇼에서 기아자동차 시드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력형 모델인 시드 GT는 이제 프로 시드를 베이스로 한 고성능 하드 해치로 지금 최고 출력이 204마력, 최대 토크가 27 정도 성능 갖추었답니다. 그래서 좀 핫해치 느낌을 할 수 있도록 성능과 설정에 맞춰서 배기음을 낼 수 있게 했고요. 차체 이제 균형과 안정할 수 있게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조율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 모델보다 좀 지상포가 5mm 이상 낮춰졌다 해서 밀착성을 높인 게 특징이고요. 뭐 지금 오늘 이미지에 공개 피드 시드라고 해서 갖고 있지만 약간 레드
컬러가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시드가 됐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파워테인은 얘기를 하자면 120마력이고요. 120마력 내는 이제 1.0 TGI가 있고, 또 140마력 내는 1.4 DGI 거 있고, 마지막은 1.6L CDRI의 3개 버전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1.6 CDRI 1.6 버전에는요. 1.6 버전은 프로세스로 최초로 기아차의 스마트 트림이 옵션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고요. 아쉽기지만 브러시드와 시드시트는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로써 해외 자동차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리뷰가 없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리뷰가 없을 예정이고 27일 10월 첫째 주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오토트렌드는 자동차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과 그 다음에 영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다음에서 자동차 모터스포츠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팟캐스트에는 빠판과 파티에서도 이 음성으로 같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 스승기, 그 다음에 모토시업 박람회를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모터스포츠는 국내 모터스포츠를 현재 직접 관람을 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구독, 그 다음에 일종의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고요.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